사실 소상공인들을 대부분 지원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역에서 성심당 아니면 삼진어묵 같은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기업가형 이제 소상공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창업을 할 때 쪽에서 정말 필요한 데다 이렇게 잘 해줘야 되는 건 진짜 정성이 필요하고 인력 역량이 많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기구를 하나 만들든지 시스템 하나 만들어보죠. 좋은 경제 정책을 하나 제안드리고 싶어서 자리하게 됐습니다. 거주지가 아닌 수도권 외의 지역, 지방의 지역 화폐를 여행수당 명목으로 지급을 하는 방안입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의 청년들에게 지방에 가서 쓰면은 뭐 일정액을 지원해 줄 것도 재밌는 아닌 것 같네요. 우리가 한번 저 세부 설계를 해가지고 그건 한번 해볼 만한 정책 같습니다. 즉석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기 때문에 문체부하고 협의해서 올해 예산 사업으로 내년에 반영할 수 있는지 반영해 보겠습니다. 이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의 약속 국민과의 대화 그 첫 번째 순서로는요. 오늘 디지털 토크 라이브에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현장에 와주셨는데 이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은 뒤에는 패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또 대통령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시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고민인데 어떤 분을 선정해야 될지 그래도 여러분들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사회자의 권능으로 제가 한번 지목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한번 해볼까요? 저 두 번째 안경 끼신 여기 홍주성님, 네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시고요. 네, 이 실내에 꽉 차서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앞단에 뭐 소상공인들 되게 어려웠고 저희 코로나 때 그 말씀으로라도 그렇게 전 국민들이 감당해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서 마음에 되게 많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2년째 이제 서울의 연남동에서 다양한 이제 도시 콘텐츠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로컬 브랜드 포럼이라는 이제 사단법인으로 전국의 다양한 이제 로컬 브랜드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오늘 소상공인과 관련된 이제 지원책이나 이런 부분 얘기 많이 해주셨지만 조금 더 우리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한국에 아주 많은 크리에이티브를 가지고 지금 창업하는 비기술 창업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창길 대표님이나 최별 대표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미래의 희망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한국의 정책 중에 조금 이제 빈 자리가 사실 소상공인들을 대부분 지원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스타트업 같은 새로운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비기술 창업을 하고 있는 청년 세대들 그리고 시니어 세대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지역에서 성심당 아니면 삼진어묵 같은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기업가형 이제 소상공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 정책에서도 로컬 크리에이터나 기업가 소상공인 정책들이 있지만 아직은 이제 시작점에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저는 금융이나 투자 정책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어려울 때 받는 돈도 필요하지만 금융에서 이런 분들이 투자를 받으려면 공장을 짓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컨텐츠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런 좋은 브랜드들이 전 세계 관광객들이 지금 이런 한국의 골목길들을 오고 그런 곳에서 이런 소상공인 컨텐츠들을 소비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트랙들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안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석천님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굉장히 이런 친구들이 꼭 주변 이렇게 거점으로 이렇게 있어줘야 자영업자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룹으로 동네도 살리고 각 개인 업장도 굉장히 살리는데요. 이렇게 아이디어가 좋은 젊은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면 이 아이디어를 도대체 누구한테 얘기를 해서 이 지원도 도움도 받을까 이 채널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알아보고 해도 그걸 담당하고 있는 분이 어디 부서인지를 잘 몰라가지고 이런 분들을 모아서 약간 좀 우리는 커뮤니티가 있으니까 소통을 잘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정책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 그 징검다리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접근성이라는 네. 측면에서 사실 아까 저희 쉬는 시간에도 홍석천님이 말씀하셨는데 자영업자 중에 젊은 자영업자도 많지만 사실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 자영업자비 굉장히 높습니다. 이분들은 사실 정부의 정책이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사실 아까 그런 표현 하셨잖아요. 젊고 유능한 분들이 다 찾아 드시고 이거 내 건 어디 갔나 그땐 다 이미 소진되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사실은 이제 또 정부 이제 중소벤처부가 1차로 하고요. 중소벤처부는 사실 기술 창업 쪽에는 그동안 20, 30년 동안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도 많고 엑셀러레이터도 있고 폴업 팁스 프로그램도 있고 뭐 저기 모태펀드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오늘 말씀하신 걸 보면 비기술 창업, 뭐 비정형적인 이런 로컬 크리에이터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이제 트렌드에 따라서 새로운 막 창업군들이 생기는데 이게 프로그램을 이게 그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못 따라갑니다. 여기 현장 트렌드가 팝업 있고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한참 이렇게 후행을 하게 되는데 제가 중소벤처 장관님한테 이런 영역들이 앞으로는 더 유망하고 사실 우리나라 또 지역도 하고 그러니까 젊고요. 그래서 약간 문화적인 그런 그 컨텐츠 쪽인데 이쪽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프로그램들 더 늘리고 더 현장 그 조직도 늘리고 그렇게 해서 이런 미트업 같은 걸 많이 하도록 그렇게 제가 뭐 말씀드리고 우리 정책실에도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프로그램의 어떤 영역은 너무 많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전환을 해야 되는데 시대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적절하게 하고요. 중소벤처부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저희 정책실에 알려주시고 그러면 제가 다 연결해 주겠습니다. 예. 네, 이창길 대표님.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AI 투자를 진짜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전체가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 점점 멋있는 나라로 가고 있고 저희가 여행을 떠나도 이제 유럽으로 가면 작은 도시로 가잖아요. 일본으로 가도 작은 도시로 가고 아마 전 세계에 계신 분들이 대한민국으로 와서 이제 서울이 아니라 작은 도시로 곧 여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AI는 기술이니까 많은 사람들을 무감하게 할 수 있고 편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컨텐츠가 없으면 사실 AI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지역에 있는 로컬에 있는 것들이 많이 발전이 되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돼야지만이 그게 매력이 될 것이고 그래야 외국에서 손님들이 왔을 때 AI로 편리하지만 매력적인 건 이거다라는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 정부에서 로컬 크리에이터나 로컬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향후 몇 년 내에는 아마 재미없는 대한민국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만화를 만드시는 분들, 영화로 만들어셨던 분들 과거 성공하기 전에는 다 너 뭐 먹고 살래? 이랬던 분들인데 지금 그분들이 영화제가 상도 받고 그런 많은 만화가 나온다고 생각이 들어지고 이제 유럽에서 작은 도시들이 발전한 것처럼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다음은 대한민국 차례인데 과연 많은 관광객들이 서울만 와서 그냥 떠나버린다면 아마 대한민국은 큰 힘을 잃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는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이지만 AI 투자되는 돈이 100%라면 로컬에 투자되는 돈은 한 20% 정도는 하면 어떨까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그 중소기업벤처부의 로컬 브랜드 창출팀 사업을 전라북도 김제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되게 조그만 마을이지만 5년 동안 거기서 하나하나 청년 상인들이 생겨나면서 그곳에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저희 시골 마을을 뽑아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인데 사실 대한민국이 좀 대안적인 삶에 대해서 너무 이분법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되게 항상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선택을 한 사람이거든요. MBC를 잘 다니고 있는데 퇴사를 했고요. MBC를 다니면서 아파트를 사지 않고 시골에 폐가를 4,500만 원짜리를 사서 이렇게까지 왔어요. 지금 여기까지. 근데 저는 저 같은 사람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역에 그냥 양으로 승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같이 기획을 할 수 있고 경력이 있고 조직 생활도 해봤고 그런 사람들이 지역에 내려가서 아직 경험이 없는 친구들을 보듬어서 같이 가야 로컬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나같이 선택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제가 너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로컬을 풀어가는 방법은 그냥 쉽게 말하면 합리적인 선택으로 로컬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봐도 아파트 사는 데는 대출 다 해주면서 시골집 사는데 대출 안 해주고요. 저 그래서 사원 대출 받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 8,000 찍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나와서 말이 너무 빨라지는데 네. 그래서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로컬 얘기를 하고 싶어서 왔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더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만 더 붙이면 로컬을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제 예산을 쓰실 때 그 전에 하셨던 분들 보면 지방에 예산을 굉장히 많이 내려주세요. 뭐 100억, 200억, 300억은 그냥 껌값처럼 그냥 던져주시는데 그걸로 할 수 있는 게 대부분 뭐 벽화마을 우리나라에 한 200개 넘게 있을 겁니다. 다 비슷하죠. 그리고 출렁다리 이거 한 150개 넘게 있을 거예요. 거기다 요즘에 그 트렌드가 이건 뭐죠? 이건 뭐지? 케이블카가 이제 전국에 깔리기 시작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거 해먹는 업체가 몇 군데가 다 해먹는 것 같다. 그리고 전 지자체가 비슷한 관광 상품을 자꾸 만들어내니까 차별점이 없잖아요. 그 돈을 이런 로컬 크리에이터들한테 한 20%만 던져줘도 정말 잘할 텐데. 자, 우리 정치를 좀 마셨죠? 사실 어제 우리가 이제 수석 보좌관 회의하면서 이 얘기를 한참 했잖아요. 우리 이창길 대표 말이 진짜 맞아요. 이제 관광이 매우 중요한 문화 수출이 될 텐데 이제 우리 이번 정부의 핵심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문화 산업을 키우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매우 가능성이 높다고. 특히 이제 한류에 대한 세계적 선호도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결국 관광으로 이어질 거고. 서울만 오는 것도 이제 재미없어서 결국 일본처럼 지방을 가게 되겠죠. 어쨌든 지방의 경쟁력을 키우고 지방의 특색을 살려야 되겠죠. 그리고 창업을 할 때 지금 어디로 가야 되냐 도대체. 이제 이 문제는 저도 고민이어서 지금 이제 창구 단일화 원스톱 서비스에서 정부에 어디다 얘기를 해도 해당 부처로 정부 알아서 넘겨가지고 필요한 데를 연결해주게. 아무 데나 가서 걸면 다 걸리게. 그거는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중이니까요. 어쨌든 실장님 아까 전에 박수도 많이 치고 하는 거 보니까 그거 진짜 이제 우리가 한 얘기 똑같잖아요. 예산 해줘봐야 특정 소수가 다 먹어버린다. 근데 이거를 쪼개서 정말 필요한 데다 이렇게 잘 해줘야 되는 건 진짜 정성이 필요하고 인력 역량이 많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쨌든 요 아까 말씀 비기술 창업 분야를 어떻게 할 건지는 지금 우리 대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건 한번 기구를 하나 만들든지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 보죠. 저쪽 편에서 또 기회를 한번 드려볼까요? 네, 저 뒤에 빨간 안경 쓰신 분. 처음에 주식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식을 투자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주주를 잘 배당해서 정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안전하게 주식을 투자해도 나에게도 집을 사서 투자하는 것보다 부동산보다 낫구나. 건전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좀 꼼꼼하게 옥수 씨, 매 눈으로 저기 정책실장님 따로 저기 미팅 자리 해놓을 테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본론은요. 본론은요. 다른 분도, 간단하게. 저 다른 자영업 분한테. 결국은 또 자영업인데요. 어제부터 계속 이제 그 대기업 총수들 다 오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지금 국감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도 코로나 때부터 해서 그게 활성화가 돼서 배달의 민족 네.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너무나 활성화돼서 몰랐는데 이게 2, 3년 오다 보니까 아무리 이 뭐죠? 플랫폼 수수료, 가맹점 갑질, 노동 문제, 유통업계 수장들 이런 게 그 배민 회사나 뭐 요기요 이런 데가 이런 소상공인한테 너무나 많이 이게 투여를 해요. 그거를 전가를 시켜요. 그래서 수수료 때문에 우리 자영업자들은 너무나 네. 노예처럼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노조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자영 가맹점들이 모여서 어떤 거가 알겠습니다. 있어서 없다면 21대 국회들 너무 열심히 일했지만 통과된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22대 국회의원들께서 그런 법이 없다면 우리 국민 소상공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그런 법안도 네.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 이분 말씀에 대해서 뭐 코멘트 한번 하실 분이 계실까요? 제가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우리 김동완 선생도 잘 아실 텐데 주식해서 집안 망하는 거는 작전 잡주의 단타 투자해서 그래요. 그죠? 대통령님도 그럴 뻔 하셨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작전주, 소형주 그
단타 매매하다가 제가 IMF 때 완전히 다 날렸어요. 근데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걸 제가 배웠죠. 예, 그래서 우량주 장기 투자하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 제 안 보이는 데서 한번 해볼까요? 네, 이름이 권능이시네요. 조권능님. 제 마이크를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전라북도 군산에서 왔고요. 군산에서 이제 전통주를 빚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소상공인인데 저는 사실 오늘 아까 로컬 창업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보고 싶었는데 그 중에 이제 좀 저희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이 소상공인이라고 불렀을 때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상인에 대한 이야기만 했어요. 근데 사실 소상공인은 상인과 공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영어로는 메이커고요. 상인들은 비즈니스맨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거를 구제의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한민국 혁신을 만들어낼 성장 동력으로 소상공인, 그러니까 상인이자 공인인 사람들을 좀 육성해야 되는 정책들이 앞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상인의 좀 현실 감각과 그런 공인의 어떤 기술력, 장인력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아까 로컬에 외국인들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물건들을 잘 생산해서 외국으로 판매하는 어떤 수출에 대한 전략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미국의 경우에도 첨단 산업 실리콘밸리에서 IT 기업들 매우 많이 배출하지만 사실 스타벅스도 있고 나이키도 있고요. 되게 다양한 생활 문화 브랜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첨단 산업은 대기업들한테 맡기고 이런 생활 문화 산업들, K 생활 문화 산업은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제대로 소상공인들을 상인을 공인을 육성해서 제대로 맡겨주시면은 아마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제조업에 대해서 두 가지 이중적인 정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미국 제조업 살린다고 가야 되는 정서도 대기업 차원에서 있는데 또 기저에는 우리 제조업에 대해 포기한다 이런 좌절감도 같이 있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대표님. 맞는 지적이십니다. 우리 정책실장님 얘기 나온 김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소상공인 정책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 상인 정책만 하고 있어요. 그 지적이 맞거든요. 근데 의외로 소공인들 지원 사업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말씀 나온 김에 소공인들에 대한 지원이나 아니면 조직을 어떻게 할지 한번 검토해 보시죠. 네. 자, 건너편에 저 뒤에 주먹 쥐신 분 돌아보시는 분 그분 맞습니다. 네. 제가 근데 사회자로 조금 부탁드리면 지금 조건능님만큼만 하시면 제일 정답입니다. 예, 하정우 수석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2억 원 의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홍석천 사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결국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누구한테 잘해줄 것인가 다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핀셋으로 뽑아내서 그분께 잘해드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데이터가 결국 AI이지 않습니까? 각 부처에 아주 훌륭한 시스템들이 많은데 그 시스템들 간의 상호 어떤 연동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분에게 금리를 우대해 줄까, 어느 분에게 먼저 지원해 줄까 할 때는 그분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어떤 성장을 했었는지, 대학 때는,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사회봉사활동을 했었는지, 헌혈은 했었는지, 무사고운전을 했었는지, 세금은 제대로 냈는지 이런 여러 가지 방향에서 어떤 예를 들면 굿 시티즌 인덱스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이 금융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을 판단할 때 하나의 요소로 작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마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에 맞는 그런 굿 시티즌 인덱스를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정우 수석님. 네, 오늘은 쉬어가나 했더니 소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굿 시티즌 인덱스라는 개념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할 것 같은데 유용하겠죠. 그런데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바로 생각나는 게 개인정보와 과연 사람의 가치를 이런 굿 시티즌이라고 하는 걸로 정량평가를 해도 괜찮을까라는 반대쪽의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찾으면서도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데이터들은 상당수 각 부처별로 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연결을 해서 융합을 해서 쓸 수 있느냐 아니냐가 어떤 경우는 약간 규제 측면에서 막힌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민감한 개인정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로서 막혀 있는 것도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대한 많이 잘 활용을 해서 어떤 전반적인 사회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는 방향 혹은 안전을 지키는 방향으로 좀 만들어 보고 했고 이런 논의를 AI 전략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게 하나 있고요. 또 실제로 저는 앞서서 금융권에서 새로운 신용평가 지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신용평가 지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N사라든가 K사 같은 이커머스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신용평가 모델을 사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합니다. 플랫폼 내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함께 챙겨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토론회 시간이요. 1시간 정도로 예상하고 했는데 이미 15분이 초과됐어요. 대통령 어떻게 뭐 한 15분 정도 더 할까요? 네. 생각 같으면 한 15시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저기 빨간 옷 입고 손 흔드시는 분 마이크 드리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포에서 온 최민석이라고 하고요. 대통령님께 너무 감사드리는 게 취임 이후에 주식시장이 제가 고생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폭발을 하는 바람에 제가 15년 만에 차를 3차를 뽑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여기 정책 관련된 분들 많이 와 계시고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돈 들어온 김에 이제 부동산을 이제 살려고 제가 지금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이제 살려고 돈 들어오는 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좀 수도권에 지금 아파트 값이 들썩거린다는 그 뉴스가 너무 많이 나서 전 민주당 정권일 때 저희들이 크게 한번 되었던 경험이 있어서 다시 또 진보 정권이 정권을 잡으면 또 이제 부동산이 폭등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집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꾼들이 더 이상 그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없을 만큼의 강력한 제재를 가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이게 정책 당국자 얘기를 한번 그 각오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오늘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 오셨고 정책실장님. 네. 예, 저희가 이번 주에 아마 또 강력한 부동산 안정 내지 공급까지 포함한 대책을 제가 마련한 것을 발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여러 이제 뭐 대책들이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 그 조직을 새로 만드는 거, 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신고가 뭐 하고 빠지고 이런 쪽으로 좀 소위 그 교란하는 분들에 대한 철저한 처벌. 내일이나 모레 이번 주 내에 아마 발표를 할 것 같은데요. 발표할 때는 국세청장님, 금융감독원장님, 금융위원장님 이런 분들도 하시고 사실 이제 국세청이나 그런 감독 조직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자기 돈으로 산 거를 하더라도 의심되거나 이런 부동산 시장 교란과 관련된 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지금 조사를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주식시장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셔서 특별한 어떤 감시기구를 만들어서 최근에 한두 달 내에 큰 성과를 냈잖아요. 그런 식으로 부동산 시장 쪽도 그런 비슷한 정도의 결기와 그런 그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그런 교란 요인을 차단하는 대책까지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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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릴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통령님처럼 국가를 위한 정책에 관심이 많아서 대학교를 다니면서 행정학을 공부하고 있는 홍석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이재명 정부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하고 있고 오늘 정책에 관심이 많으신 대통령님께 향후 소비 쿠폰 활용 방안으로서 좋은 경제 정책을 하나 제안드리고 싶어서 자리하게 됐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아시겠지만 최근 경기가 불황일 때 모든 상권이 어려웠지만 지방의 상권은 더 어려웠다고 합니다.
경기가 안 그래도 안 좋은데 사람까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방안은 우리 사회의 공동의 과제인 지방상권 활성화를 위한 청년 여행수당 정책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상권 활성화에서 중요한 건 결국 수도 중심의 인구가 지방으로 이동하는 것일 텐데, 저는 소비 쿠폰의 지역 화폐가 가진 발행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특성이 수도의 인구를 지방으로 이동시켜서 지방의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데 아주 핵심적인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액수는 뭐 정부에서 정하는 거겠지만 일정 기간을 두고 뭐 예를 들어서 한 10만 원 정도의 액수로 거주지가 아닌 수도권 외의 지역, 그러니까 지방의 지역 화폐를 여행수당 명목으로 지급을 하는 방안입니다. 쉽게 말하면 서울 사는 청년들한테 전라도 여행 가라고 전라도 지역 화폐를 주는 방안인데요. 이렇게 되면 정부의 소비 쿠폰 제도를 통해서 전라도 여행을 유도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여행 소비액 중에 약 80%가 지역 상권에 관한 소비 액수였고, 그리고 같은 조사에서 1인당 평균 국내 여행 지출액을 보면 약 23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정부가 10만 원이라는 재정을 투입했을 때 평균적으로 약 23만 원의 소비 창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고, 또 청년의 높은 소비 성향까지 고려해 봤을 때 투입 대비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청년들이 그 지방 도시를 여행하면서 이 지방의 매력을 느끼면 그 지역에 살 수도 있는 거고 또 여행을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늘 좋은 정책을 위해서 연구해 주시는 대통령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이 정책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말씀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아주 훌륭하십니다. 이제 청년이라고 하는 연령에 이제 한정을 둔 방법인데 아주 유용하다고 생각되고요. 이 비슷한 거를 내년부터 정부 정책으로 합니다. 그 뭐냐면 또 홍보를 또 해야 되는데, 거기가 강진이죠, 강진. 이 강진군이 강진에 여행을 와서 소비를 하면 거기 20만 원 한도로 강진 지역 화폐를 아마 줬던 것 같아요. 아마 소비액의 절반인데 최대 20만 원인가? 네, 20만 원. 근데 이걸 이제 강진에서만 쓸 수 있으니까 다시 강진을 가거나 아니면 강진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아마 쓸 수 있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강진의 유입 관광객을 상당히 늘렸다고 해가지고 이제 정부가 이번에는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좀 그런 유사한 지방 소멸 지역, 소멸 위험 지역에 그 정책을 도입하면 이제 거기 가서 쓰면 절반을 돌려주는 20만 원 한도로. 그거는 우리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수도권의 청년들에게 지방에 가서 쓰면은 뭐 일정액을 지원해주고, 그것도 재밌는 아닌 것 같네요. 우리가 한번 세부 설계를 해가지고 그건 한번 해볼 만한 정책 같습니다. 네, 지금 내년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지만 이 즉석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기 때문에 문체부하고 협의해서 올해 예산 사업으로 내년에 반영할 수 있는지 반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저 정말 생각 같아서는요, 여러분께 다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말고도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희망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과에 대한 이 정도로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네, 써서 주세요. 그러면 꼭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디지털 토크 라이브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가 되고 있는데요. 몇 분, 한 2분 정도 유튜브에 어떤 의견을 남겨주셨는지 한번 보시고 또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실상한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좀 원활하게 소상공인, 이건 아까 다 나온 얘기인데 정말 이쪽에 정말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다음 거 한번 보실까요? 야, 또 이게 신용네요. 저신용자 대출이자가 너무 높습니다. 대출 금액 상한선을 최소한으로 줄이시고 이자율은 최대한 낮춰준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을 봤는데요. 두 분 다 저신용자 대출 또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의 문제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더 있으신가요? 요 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손 드시면 안 되십니다. 유튜브로 더 많은 분들이 의견 주셨는데 그것도 저희가 정리를 해서 실장님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토크의 마지막 순서로 대통령님께서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에 대한 대통령님의 답변과 약속을 마지막으로 들어보죠. 박수로 청해 볼까요? 지금 마지막 유튜브에 이제 제안해주신 부분과 관련이 좀 있는데 말씀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국민 여러분 모르시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자 제한을 위반한 제가 평생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자가 연 20% 한도죠 지금. 근데 이게 얼마를 넘으면 이자를 넘으면 20% 넘는 이자는 낼 필요가 당연히 없고 이게 2배든가 3배든가 너무 원금도 못 받게 3배 법정 이자의 3배 3배를 넘게 돈을 빌린 경우에는 원금까지 안 갚아도 된다 라고 하는 법이 통과됐어요. 통과됐죠? 네, 7월에 통과돼요. 언제 시행합니까? 바로 시행입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어요. 이거 모르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여기서 잘 모르셨죠? 네. 참 문제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고리 사채 또는 고리대를 통제하기 위해서 60% 넘게 빌려주면 원금도 갚을 필요가 없게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서민들에 대한 정책 대출, 저금리 대출은 저희가 정책 금융으로 저희가 좀 많이 늘리려고 해요. 많이 늘리고 특히 금융위가 그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금융기관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의 발권력, 그다음에 국가의 정책 역량을 투입해가지고 그 권능을 이용해서 영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개인 돈 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적 기능을 대신하면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공적 책임도 다해야 된다. 그 공적 책임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서민 금융을 강화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도 일부는 지원하고 책임을 지겠지만 금융기관들이 그 공적 역할을 충분히 다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국내 금융기관들이 연간 이자 수입만 30조? 이자 자체는 50몇 조고요. 네. 자체가 20몇 조씩 이익이 나고 있는데 너무 과하다. 그래서 그 부분도의 일부는 공적 역할을 좀 하라고 지금 정책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금융위원장께서 잘하고 계시겠죠. 네. 어쨌든 아까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드리지 못하지만 금융은 기본적으로 공동체 원리가 일부나마 반영돼야 된다는 점을 우리 정부도 신경 쓰겠습니다. 오늘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말씀하실 게 너무 많은데 다 못 들어서 죄송하고요. 원래 이런 모임을 하면 저희가 메모지를 드려서 메모한 거를 저희가 다 하게 되는데 오늘도 다 하셨겠죠? 아닌 것 같은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건 제가 수차례 얘기했는데 오늘은 또 빼먹은 것 같습니다. 저도 메모 좀 대통령님 마지막으로 제가 살짝 고자질해도 될까요? 네, 하세요. 네. 아까 여기 자영업 사장님들이 되게 뒷담화했어요. 대통령님에 대해서. 직원과 알바를 위한 정책들은 굉장히 많은데 막상 사장님들이 을병이 된 지 너무 오래됐는데 그들의 고초를 좀 들어주는 그런 부서가 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봐서 살짝 고자질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숨 괜찮죠, 저? 취향이 아니라는 게 자꾸. 이 행사 끝나고 홍석천 씨 같은 의견들을 메모지로 이거 원래 제가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또 실무진에서 빼먹은 것 같아요. 메모를 좀 나눠드리든지 해서 써주세요. 써주시고 우리 정책 제안하는 홈페이지도 있지 않나요? 예, 거기다가 써주셔도 되고요. 저희가 그거 다 분석합니다. 분석하니까 의견들 주시면 그중에 유용한 정책화 할 수 있는 건 하고 또 민원순에 해당되는 것들은 그다 나름대로 또 해소하고
또 지적 사항들은 저희가 잘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대로 또 다음에 이런 기회를 만들기로 하고요.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저 나라가 부국강병하다는 게 군사력이 강해서 그죠? 이렇게 다른 나라 침략하고 그런 나라가 강한 나라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쩌면 지혜 총량이 가장 풍성한 나라가 가장 좋은 나라가 아닌가 싶고요. 그러려면 오늘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런 소통이 지혜를 이렇게 넓게 확장하고 그래서 정말 강하고 부유한 나라가 되는 첫걸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으로 디지털 토크 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쉽지만 여러분 대통령님께서 약속한 것처럼 다음번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를 기대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